벌써 다음 주면 개강인데요. 다들 개강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개강과 동시에 더운 여름은 끝이 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옵니다. 저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달글별글에서는 저의 사심을 듬뿍 담아 가을에 어울리는 순 우리말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산을 오르다 보면 나무마다 아람이 맺힌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네, 순 우리말 아람을 활용한 문장인데요. 아람은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더운 여름 후에 서늘해진 날씨 탓에 재채기하거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때 개치네세를 외치면 감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개치네세는 재채기를 한 후 내는 소리로 이 소리를 내면 감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물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는 법 없이 시나브로 변화하는 날씨에 문득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데요. 이때 시나브로는 순 우리말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니마니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감 자체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을 주는데요. 마니마니란 군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그것보다도 최고의 조합은 없을 정도입니다. 이때 마니마니는 음식이 씹어먹기에 알맞을 정도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을은 봄에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죠. 수확의 결과물들이 좋은 일들로 곤비인비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곤비인비도 가을에 어울리는 순 우리말인데요.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낙엽을 발로 밟을 때 나는 소리, 부스럭과 부시럭 중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발로 낙엽을 밟아 부시럭 소리가 났다. 부스럭 소리가 났다. 네, 정답은 부스럭입니다. 기본형은 부스럭대다입니다. 부스럭대다는 마른 잎이나 건뿔, 종이 따위를 밟거나 건드리는 소리가 자꾸 나다 또는 그런 소리를 자꾸 내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다양한 순 우리말을 알아봤습니다. 무분별한 신조어와 외래어의 사용으로 우리말이 점점 파괴되는 요즘입니다. 낯선 순 우리말도 계속해서 사용해보며 우리 문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달글별글의 김태은입니다. 학교와 집이 멀어서 혹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하기 위해 자취방 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자취방 구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잘 알아보고 가지 않으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취방 구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함께 알아볼까요? 법과 생활, 법과 경제, 교양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손명재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과 생활 교양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손명지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를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맡기더라도 내가 그 계약 주체로서 부동산 그 등기부를 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하기만 해도 우리가 부동산 사기의 60% 이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를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볼 수 있고 스마트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잘 할 겁니다. 일정 그 수수료만 내면은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렀던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볼 수가 있고요. 이 등기부를 분석하는 게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등기부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표시사항이 나와요, 표제부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이 면적이 어떻고 몇 층으로 돼 있고 이런 사실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관계에 대한 거는 갑구와 을구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와요. 소유자가 누구다, 언제 얼마에 샀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을구에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물건이 있는데 소유권 이외의 물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은 복잡한 물건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일상에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면서 이제 담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을 을구에서 봐가지고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 건물이 3억인데 저당권이 2억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1억이에요. 그럼 내가 보증금을 그 1억 이하에서 정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갑과 을구를 분석해야 되고요. 갑구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가처분이나 가압류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동산은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뜻이에요. 처분 금지가 내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갑구에서는 그것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자취방을 계약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써야 한다는데 좀 낯설기도 하고 뭘 주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소유자,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의외로 거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소유자라고 사칭하는 사람 혹은 관리인과 해가지고 집주인은 거래한 적이 없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등기부의 소유자와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뭐 주민등록증도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같은 것도 뭐 통장 같은 거 확인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거래하는 집이 이제 등기부상의 집과 일치하는가. 사실 등기부를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갑구와 을구에서 이제 가압류가 돼 있지 않은지, 그리고 저당권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나 이외에 다른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 보증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저당권처럼 계산을 해서 봐야 되고, 뭐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실질적인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좋아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왜 해야 되냐면 대항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뭐냐면 원래 이제 임차권은 임대인한테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만약에 집을 팔았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집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이 임차권 새로운 집주인한테도 나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주거권을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대항력을 인정해서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전입신고는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뭐 14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는데 바로 하세요. 그날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사한 그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가능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유의하시고 또 친구한테 뭐 이렇게 양도를 하거나 자기가 잠깐 방학 내려간 사이에 잠깐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전대차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제 법적으로 뭐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고 또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뭐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취방을 구할 뿐만 아니라 뭐 전세를 구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부동산이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사회적 능력이 많이 향상될 겁니다. 네, 이렇게 손명지 교수님께 자취방 구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요소들 배워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을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채권
채광이나 수압, 보안 등의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가면 방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집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다면 복비라고 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때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최대치를 확실히 알아야 이 안에서 금액 협상도 가능하고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리 비용이나 보증금 반환 등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들을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주의사항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 모두 나에게 꼭 맞는 보금자리 찾는 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 권나연입니다. KWBC는 교내 다양한 언론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아닌 대외 국제처 소속에 속해 있는 광운 영상방송센터입니다. 광운 브로드캐스팅 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KWBC는 광운대 학생들을 위한 영상센터입니다. 광운의 모든 소식이 거쳐가는 곳. 저희 KWBC는 광운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곳입니다. 네, 저희 아나운서들은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직접 취재하고 매주 아이템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유익한 뉴스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 저는 카리스마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둥이. 진짜. 비주얼 담당?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아나운서 국원 자리에 있습니다. 주로 취재거리를 찾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행사 뉴스와 뉴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KWBC에서 저는 활력소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제약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작국원으로 뉴스 촬영과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KWBC의 주크박스로 센터의 배경음악 선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KWBC에서 귀염둥이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영상도 직접 만들어보고 아나운서 활동을 경험해보면서 제가 아나운서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KWBC에 들어왔습니다.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다가 저희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KWBC에 들어와 이제는 밥 친구 20명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편집된 영상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저도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창 영상 공모전에 관심이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KWBC 모집글을 보고 이건 운명이다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KWBC 공고를 이렇게 운명처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KWBC에 들어와서 정말 재미있게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든든한 스펙이 된다는 겁니다. KWBC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KWBC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더 좋은 장점은 좋은 국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좋은 국원들도 있습니다. 그 비마가 지하에 센터가 있어요. KWBC 센터가 있는데 좋아요. 아주 시원하고 추울 때는 덥고 더울 때는 시원하고 안에 간식도 많고요. 사람도 다 재밌고 굿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엄청 많아서 그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 안에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직접 써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면서 관련 기술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고
무엇보다 KWBC 국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성실해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 늘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함께 방송을 만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혼자라면 해낼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KWBC란 에너지 드링크다.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이 KWBC 방송국에만 가면은 아주 힘이 철철 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네, KWBC 화이팅! 나에게 KWBC란 자신감이다. 나에게 KWBC란 채찍이다. 나를 더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게 당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에게 KWBC란 정말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대면 수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사실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KWBC 센터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있고 또 즐거운 일 그리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다른 가족이 생긴 느낌이에요. 나에게 KWBC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저 같은 무경험자도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KWBC란 나의 첫 직장이다. 나에게 KWBC란 사랑이다. 2022년 9월 KWBC 광운영상방송센터에서 신입국원을 모집합니다. 신입국원 주인공은 나야 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난간부. 기다릴게요. 모두 많은 지원 바래요. 환영해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망했다. 나에게 KWBC란 다시 할게요. 사실 이게 답변을 생각 안 해가지고. 다시. 아나운서를 꿈꾸는 당신, 안 들어오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국원들과 함께 한다는 점. 근데 이제 들어오면 저랑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이득이네 걔는.